네, 저금리 시대 확실한 재테크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매거진의 윤은지입니다. 보통 그리고 평균 어떻게 보면 참 쉬워 보이지만요. 사실 그 기준에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보통의 얼굴, 키, 학력 그리고 재산을 만족하는 사람이요. 흔치 않다는 걸 살다 보면 느끼게 되는데요. 자, 마찬가지로 상류층은 못 될지언정 스스로 중산층은 돼야 하지 않나라는 소망 역시 쉽지가 않습니다. 자, 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요. 우리나라의 중산층의 기준은요. 부채 없는 30평대 아파트, 월급여 500만 원 이상, 2000cc급 자동차, 예금 잔고 1억 원 이상,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해외여행을 1년에 한 번 이상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자, 나는 중산층이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물론 이 중산층의 기준을요. 경제적으로만 규정할 수는 없겠지만요. 그래도 중산층으로 살고 싶은 마음은 여전하겠죠. 자, 중산층 진입 결코 꿈으로 끝내지 않고 현실로 만들어줄 분들 나와주셨습니다. 부동산계의 명탐정들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투자 지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지 오늘의 단서들 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4개의 단서들이 공개가 됐는데요. 먼저 첫 번째 단서를 보면 천년 역사의 도시예요. 이러니까 딱 경주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네 번째 힌트는 서해안 복선 전철입니다. 이렇다는 건 경상도 지역은 아니라는 건데 오늘 좀 많이 어렵네요. 힌트를 조금 더 주실 수 있으실까요? 히읗자가 들어가고요. 히읗자? 네, 그리고 호홍. 네, 앞자리를 알려드리면은 정답! 그렇다는 건 그곳 홍성! 예, 맞습니다. 아, 네. 거기구나. 네, 대단하십니다. 네, 잘 맞히셨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부동산 명탐정 사건 파일은요, 바로 홍성 개발 계획 추진 사건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혹시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한 사항이나 부동산 상담을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홍성이 어떤 지역인지 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지역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일단 홍성 같은 경우에는 이 충남 서해안에 있는 중부에 있는 군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성군이라고 일단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2012년도에 충청남도 도청이 대전에서 이렇게 홍성으로 이렇게 이전을 해오면서 지금 현재는 이 도청이 들어와 있는 소재지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이 홍성 같은 경우에는 이 충청남도 서부 지역의 교통, 통신, 그리고 행정, 그리고 기타 서비스업까지 굉장히 중심지로 이렇게 발달을 많이 했다 보니까 과거부터 조금 인구 밀도가 조금 높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청이 이전을 통해서 지금 현재도 현재 진행형이고 그리고 2020년도까지 이 개발 계획을 추진을 통해서 굉장히 앞으로 주목이 되는 그러한 도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 도청 소재지라는 점이 참 매력적인데요. 자, 그럼 단서를 좀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홍성이라는 답을 알았는데도 요 첫 번째 힌트는 조금 긴가민가요. 홍성이 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도시였나요? 실제로 천년의 역사라고 이렇게 단서를 정한 이유가 홍성 태생을 가진 역사적인 인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고려 시대에는 최영 장군 그리고 조선 시대 학자였던 성삼문이나 네. 독립운동가 김자진 장군도 계시고요. 이런 역사적인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탄생한 지역이기 때문에 천년 역사로 이렇게 단서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네. 일단 그 홍성 같은 경우에는 또 예술가들의 고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우리나라 고유의 이 예술이죠. 네. 명
창이라고 하는데 네, 명고수의 이 항선준이라는 분이 또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항선준이라는 분은 우리나라 당대 최고의 명고이자 이 명무라고 또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미술 계통의 한 획을 그으신 또 고암 이응노 선생님이 또 계십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 홍성이라는 도시는 과거부터 이렇게 특출난 인물들이 그러게요. 두루두루 이렇게 탄생하는 그러한 도시들이다라고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네. 분들이 홍성에서 나고 자라셨군요. 근데 저희 방송이 물론 지역 소개 프로그램이다 그러면 어머 너무 대단해요, 멋있어 이러고 끝날 텐데 저희 방송은 부동산 관련 프로그램이잖아요. 아니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이 배출이 된 것과 부동산 투자 어떤 관련이 있는 건가요? 과거에 여기 이렇게 소재지가 들어온 이런 자리가 우리가 예전에는 조상들이 풍수지리를 굉장히 많이 따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풍수지리가 좋은 지역에는 자손이 굉장히 또 훌륭하게 이렇게 자란다라는 네. 말이 있을 정도인데 지금 현재의 어떤 도청 소재지들이 이전한 곳을 이렇게 보게 되면 네. 실제로 풍수지리적으로 굉장히 명당들만 이렇게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위대하신 인물들이 많이 탄생했기 때문에 지금의 홍성이 그런 기운을 받아서 이렇게 발전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2012년에 충남도청이 이전한 이유가 있었네요. 그렇다면 결정적인 요인은 뭐였나요? 일단 그 결정적인 요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이 지방과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방화 계획이 실질적으로 이제 실현이 되면서 조금 지방 분산화책을 이제 하고자 이제 대전에 있던 충남도청이 이렇게 홍성으로 이렇게 이전을 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단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정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 역시 도청 소재지라는 의미로 그런 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홍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청 산하기관 그리고 유관기관 그리고 공기업 이러한 기업들이 215개가 일단 들어올 것으로 예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에는 65개의 기관이 지금 현재는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정규직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다 보니까 인구 증가 및 서비스 인프라까지도 같이 이렇게 증가할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충남은요, 과수 농업 지역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산이 또 사과가 그렇게 맛있고 유명하잖아요. 혹시 또 다른 산업들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사실 현재 홍성 내에서 산업이나 산업단지 이런 부분들이 어떤 이름이 알려질 만한 그런 산업 부분 쪽은 지금까지는 조금은 약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에는 어떤 굵직한 이런 회사들이 많이 유치되고 있으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들어올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도청이나 차후에 이런 홍성의 발전 구조로 봤을 때 꾸준히 산업단지들의 기업이 들어오고 유치가 되면서 어떤 산업도시와 행정도시의 면모를 같이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추가적으로 일단 행정도시들의 과거의 행정도시들의 발전 방향을 보면은 일단 행정도시들이 들어오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정규직이 굉장히 증가하는 그 산업 발달도 굉장히 같이 이렇게 일어난다라고 2차적으로는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의 그 도청 소재지들을 한번 이 지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대전 같은 경우에는 이 대덕연구 단지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이 발달을 또 대전이 더 크게 이렇게 확대가 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이 하나도 없지만 이 산업단지들과 이런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가득 차 있는 그래서 염색단지라든가 아니면 성서 1, 2, 3 산업단지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대기업이 하나 없어도 굉장히 대구는 이 부자 동네로 조금 발돋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창원 같은 경우에는 또 경남도청이 또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원에는 이 11km의 큰 대로가 있는데 그 사이로 주거지와 이 산업지가 굉장히 정확하게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 국가산업단지라든지 이런 데 주위로 보면은 굉장히 규모가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굵직굵직한 LG라든지 아니면 STX조선 그러한 대기업들이 주로 이렇게 포진해 있는 그러한 현상들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전남 도청이 있던 광주로
또 저희가 이렇게 가보면은 광주 같은 경우에도 역시 다른 도청 소재들과 동일하게 뭐 최근에는 광주 첨단 산업단지를 또 추가적으로 만들고 있으면서도 기아 자동차가 또 이 광주의 대표적인 또 그러한 기업이라 볼 수 있었고요. 과거에는 또 삼성의 또 그러한 기업들이 또 광주에 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1차적으로는 행정도시가 발달을 하지만 2차적으로는 이 정규직이 많이 늘어나는 산업단지들이 되고 들어오면서 오히려 더 발달을 많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세 번째 힌트를 좀 살펴보면요. 82개군 중에서 인구 증가가 1위라고 단서가 나왔는데, 자, 그렇다면 현재 인구가 얼마나 되는 건가요? 일단 홍성 같은 경우에는 과거부터 이렇게 교육이라던가 아니면 행정이라던가 이런 서비스 인프라들까지 굉장히 충남 중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잘 갖춰 있는 군이다 보니까 과거에도 조금 인구 밀도가 어느 정도 있었다라고 보입니다. 네. 그래서 홍성군 같은 경우에는 99년도에 일단 9만 명의 이렇게 인구였는데 네. 그 후로 이렇게 보면은 조금 감소세에 좀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7만 명에서 8만 명까지 이렇게 감소를 했다가 그렇다가? 2012년도 이 충남 도청이 이전을 하게 되면서 다시 9만 명을 돌파하면서 지금 현재는 10만 명까지도 이렇게 내다볼 수 있는 네. 그러한 도시로 이렇게 변모를 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지금 홍성군 같은 경우에는 이 목표를 삼은 인구가 12만 명 정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 충남 도청이 들어와 있는 내포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홍성군의 인구의 20% 이상이 밀집돼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이렇게 인구 증가의 원인이 도청 이전이다라고만 할 수 있는 건가요? 뭐 홍성에서 인구 증가율이 굉장히 높았던 요소들이 굉장히 또 많이 있겠죠.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 또 내포시의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교통 인프라도 그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내포 신도시로 들어가게 되면 뭐 서해안 고속도로 그리고 내포 신도시를 관통하는 이런 동서도로와 남북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방도가 있기 때문에 교통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다른 지역과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리고 홍성 내에서도 이 남북도로 609 지방도로 같은 경우에는 본래의 홍성과 내포 신도시를 이렇게 연결해주는 도로이기 때문에 차후에 홍성 내에서도 충분히 유동성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리고 이런 도로의 여건들뿐만 아니라 뭐 추가적으로도 계속해서 교통의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통의 여건들로도 어떤 인구들의 충분한 유입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래서 그런지 네 번째 단서도 역시 교통과 관련이 있는데요. 이 서해안 복선 전철은 어디와 어디를 잇는 건가요? 일단 그 서해안 복선전철 같은 경우에는 네. 화성의 송산 그린시티라고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산 그린시티와 이 홍성군까지 이렇게 연결을 하는 전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규모는 굉장히 깁니다. 89km 정도가 되고요. 그래서 2020년도에 이게 완공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도권으로 진입을 하는 교통도 같이 이렇게 함께 편리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전철이 생긴다고 하면 누구나 이 역세권을 생각하기 마련이잖아요. 이 역세권으로 발전할 가능성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현재 진행 상태로만 봤을 때는 뭐 거의 된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계획된 사업 면적만 한 4만 5천 평 규모 정도로 이렇게 크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홍성역을 중심으로 본래의 구도심과 이렇게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성 내에서도 전체적으로도 또 이렇게 큰 호재로 또 작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홍성 지역뿐만 아니라 또 개발의 중심이 될 역세권 지역이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일단 그 서해안 복선 전철이 들어오는 그쪽으로 일단 본다면은 일단 네. 송산의 송산 그린시티가 일단 출발점이라고 보고요. 네. 그 다음에는 화성 시청역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화성 향남역 이렇게 들어오고요. 그다음 평택으로 지나서 평택에는 이제 안중역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아산의 인주역, 그 다음에 당진의 합덕, 네 그리고 충남 도청 신도시가 있는 내포 신도시를 관통을 해서 그 다음에 홍성역까지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홍성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
개발 계획이 확정이 되면서 개발 계획까지도 이렇게 다 수립되어져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포 신도시 역시 지금 현재 개발 계획까지도 다 수립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합동역 역시도 지금 현재 개발 계획이 이렇게 수립이 돼 있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지금 현재 가장 빠른 것은 이 홍성역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오.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인아 전문가님 역세권의 유의점은 뭔가요? 네, 일단 역세권이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의 역세권은 굉장히 과거와 많이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지금 현재 그 가평역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네. 가평역 주위에는 조금 이렇게 비어 있는 그러한 토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세권만을 본다면은 네. 굉장히 이 투자에 실패할 수 있는 그러한 요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뭐 서울역 앞에 저기 그 커피숍에서 만나자 이랬더라면은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이 스마트폰이 조금 발달을 하다 보니까 지하철 시간이라든지 그쵸. 아니면은 기차 시간이라든지 다 알죠. 그러한 것들을 이제 다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되면은 그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이동을 하기 때문에 조금 그 역세권만 보기보다 오히려 그 역세권이 주위가 이렇게 정규직이 들어오는 곳인가, 인구 유입이 되는 곳인가 그런 것들을 일단 처음에는 따져보셔야 되고요. 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인구 유입이 돼서 그러한 인구들이 어디 쪽으로 인구가 흐를 것인가 그런 것들을 인구의 흐름까지도 봐야 그 상권이라든가 그 주위가 어떻게 개발이 될 것인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여기 개발이 된다고 해서 성공을 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까다로운 그 선정을 하셔가지고 투자에 성공하는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지금 홍성에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마음먹은 분들께 주의사항이나 염두해 두실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그 홍성 같은 경우에는 홍성 주위로 이렇게 굉장히 넓은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이제 대전이라든지 아니면 세종이라든지 또 이렇게 같이 개발이 되고 있는 그러한 도시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어디 쪽으로 이렇게 인구들이 유입이 되고 흐를 것인가 일단 그러한 방향성을 일단 잡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치가 일단은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위치에 토지를 소유할 것이냐 일단 위치 선정을 잘 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홍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직 완성이 안 된 그러한 도청의 소재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이렇게 기회의 땅이고 개발이 안 되어져 있는 그러한 저평가된 토지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포 신도시와 이제 함수 관계를 가지고 있는 또 주위의 도시들과 또 함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잘 찾아보신다면은 또 충분히 승산이 있지 않을까, 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요, 부동산계의 명탐정들과 함께 홍성 개발 계획 추진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부동산 한 줄 노트를 좀 작성해 주시죠. 네, 오늘의 명탐정 한 줄 노트는 기회는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 드라마 대사가 생각이 나는데요. 네. 기회는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니다. 그런 대사가 또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기회는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개발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일 때는 개발이 한창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러한 또 나라기 때문에 개발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으로 조금 접어들면서 이러한 개발도 흔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개발지는 굉장히 이렇게 소중하고 희소성이 있는 그러한 곳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개발지는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일단 기회가 있을 때 투자를 하시는 그러한 그 면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꼭 투자를 하신다면은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기 위해서 또 신중한 판단을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세미나 일정 마련되어 있죠? 네, 저희도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매주 금요일 여의도에서 세미나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정인아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회는 한번 지나가면 다시는 오지 않기 때문에 어떤 투자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도 실제로 100점 100승할 수 있는 그리고 앞으로도 투자의 어떤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 같이 명탐정들과 함께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 또 찾아보는 시간 그리고 투자를 할 때 굉장히 이렇게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정보들을 많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세미나 참석을 하신다면 굉장히 이렇게 도움이 되시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4-5 파이낸셜 뉴스 빌딩 3층에서 원부동산 개발 전문가의 세미나가 열립니다. 9월 15일 금요일 오후 1시 반부터 4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계속해서 서울 성동구 왕십리 디노체 컨벤션 7층 연회장 비올에서도 9월 19일 화요일 오후 1시 반부터 4시까지 진행이 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 부동산 매거진은 부동산계의 명탐정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순서는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을 좀 해결해드리는 시간인데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거나 앞으로 투자 계획 세우시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 산 120-6번지를 증여받아 30년째 보유 중입니다.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자,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30년이나 되셨어요? 예, 증여받아서 네. 예, 그냥 들고 있었어요. 네. 자, 앞으로 전망이 어떨지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증여를 받으셨는데 굉장히 또 좋은 곳을 이렇게 증여를 받았다. 이렇게 일단 네, 첫 마디는 일단 이렇게 운을 한번 오. 띄워드리고요. 아, 일단, 정말요?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청평, 가평이라는 지역에 대한 특수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수도권에 우리나라의 인구가 굉장히 지금 밀집해 있다 보니까 네. 주위에 이렇게 잠깐 이렇게 휴식을 취하러 그리고 여행을 이렇게 잠깐 떠나기 굉장히 좋은 곳이 이 가평, 청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수도권에서 멀지 않은 지역이다 보니까 이 지역은 굉장히 조금 지가가 조금 지금 현재로서도 굉장히 조금 비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네. 별로 이렇게 지금 집가가 별로 안 올라간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나중에 네. 한 10년 후라도 집을 그냥 져서 제가 살아야 되나. 일단 뷰는 너무 네. 좋으니까. 네. 네. 일단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향후 네. 2, 3년 이때의 시세 차익을 말하는 게 아니라 30년 전에 이제 부모님께서 소유를 하셨을 때의 금액 네. 대비 지금 네. 현재의 이렇게 증여받은 후에 그 대비를 제가 말을 하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 비하면 지금 이 소유를 시작했을 때보다 굉장히 집가 상승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토지에 대해서 자세히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은 일단 조금 뒤에 이렇게 공원이라든가 이런 산이 이렇게 조성돼 있는 산책길 그런 것들이 네. 있는 또 이 산이 보이고요. 또 북한강이 또 이렇게 넓게 펼쳐져 있는 네, 그러한 맞아요. 이제 네. 배산민수의 지역이 굉장히 조망이 좋은 그러한 네. 곳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노후의 전원 생활을 하기에 굉장히 매력 있는 그러한 토지다라고 이렇게 네. 볼 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일단 지금 현재 이 지역을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펜션들이 이렇게 처음에는 많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하나둘씩 많이 들어와 가지고 펜션 단지처럼 지금은 형성이 돼 있습니다. 네, 네. 그 이유가 이제 아까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이런 자연 경관이라던가 그런 산책로길이 잘 돼 있어서 일단 그렇지 않나. 그리고 수도권의 영향도 굉장히 그 여파가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 주위에 펜션으로 개발을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네. 뭐 전원주택을 하시면서 펜션을 같이 이렇게 꿈꾸셔도 되는 그러한 네. 평수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곳으로 활용을 해도 굉장히 좋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잘 소유를 하셔가지고
장기적으로 또 돈을 벌 수 있는 그러한 토지다라고 전망을 그래요? 내려드리겠습니다. 아우, 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땅이라고 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활용도까지 좀 추천을 해 주셨으니까요. 의견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어우, 좋은 땅 가지고 계셔서 정말 좋으시겠어요. 네. 네. 계속해서 다음 사연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대문구 전논동 크레시티 아파트 99제곱미터는 전세를 내주고 있고 이문동 1구역 재개발 지역 아파트는 관리 처분 인가는 나온 상태지만 아직 이주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두 아파트의 향후 전망과 1가구 2주택자가 됐는데 계속 두 아파트를 보유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네요. 자,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사연 보니까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많아요. 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전문가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오늘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렇게 좋은 지역에 두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데 도대체 어떤 게 고민이실까요? 앞으로 전망 얼마나 네네. 오를지 몇 년이나 걸릴지 전망하고요. 또 이제 1가구 2주택이라 네. 세금도 걱정이 되고요. 이래저래. 지금 현재의 동대문구의 이 일대로 먼저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네. 지금 경희대나 한국외대, 뭐 이런 서울시립 외대의 전문대 계열의 대학이 한 3개에서 4개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전월세 시장이 실제로 굉장히 튼튼하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그래서 전월세 시장이 튼튼하기 때문에 차후에 매매 시장도 굉장히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또 역세권 개념으로도 보셔야 될 게 지금 기존에는 1, 2호선만 이렇게 통과를 하고 있었지만 여기 안에 들어가는 구조로 4, 5, 6호선이 이렇게 또 움직이면서 청량리역 역세권이 강하게 개발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중심지로 우리가 보게 되면 청량리역이 이렇게 중심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유하신 이 아파트, 크레시안 아파트가 청량리역 역세권에서 굉장히 근접성이 좋고 또 동대문구의 굳이 단점으로 뽑자면 녹지 비율이 사실 조금 이렇게 좀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번째에 가지고 있는 이 이문동 1구역 재개발 지역에 보유하고 계신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동대문구 안에서는 녹지 비율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지금은 두 보유하신 부동산 모두 이렇게 앞으로 차후 전망이나 보유하고 계셨을 때 가치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렇게 전망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지금 다만 걱정하는 게 계시다면 1가구 2주택이 조금 걱정이신 것 같습니다. 세금. 네, 그래서 네. 1가구 2주택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대책이 나오면서 제일 걱정 많으신 분들이 1가구 3주택, 4주택자도 아닌 1가구 2주택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를 정리하시려고 이렇게 중점을 많이 두시는데 실제로 우리 규제의 완화와 강화를 이렇게 반복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규제를 조금 강화하면서 조금 이 시기가 지나가게 되면 조금 눌러져 있던 부동산들이 조금 튀게 되는 이런 스프링 효과를 조금 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를 생각하시기보다는 지금 두 부동산 모두 어떤 지리적 위치나 향후 뭐 시세 차익에 있어서 충분히 가치가 있는 부동산들이기 때문에 저는 두 개 다 보유하시고 이렇게 가져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셨는데요. 좀 어떠셨어요? 좀 위로가 되네요. 네, 전문가의 의견은 두 아파트 모두 보유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의견 참고하셔서 좋은 일 더 많이 일어나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사연도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 계양구 동양동 207-1번지를 10년째 보유 중입니다. 그린벨트 지역인데 계양 테크노밸리가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계속 보유를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자,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호재 소식이 있네요.
네. 네, 테크노밸리가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하셨는데 자, 계속 보유를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일단 그 계양 테크노밸리가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네,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아, 그래요? 네, 계양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계양 IC 주변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계획은 되어져 있는 상태고 또 국가의 정책이다 보니까 조금 4차 산업혁명을 위주로 조금 이렇게 조금 개발을 하겠다라는 그러한 계획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계획이 나온 후에도 이것이 이제 진행되기까지의 또 과정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 보상이라든가 수용을 하기 위한 또 단계부터 해서 굉장히 여러 단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들까지 시간이 조금 이렇게 걸린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토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 그린벨트 지역인데요. 그린벨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조금 투자로서는 조금 이렇게 조금 조심해야 되는 그러한 지역이라고 조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 개발이 되더라도 조금 수용을 해서 이렇게 개발할 가능성이 조금 높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망을 조금 내려드리자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이 부동산을 지금 현재 이제 개발의 이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이 주위에 이 개발 호재들로 통해서 지가 상승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동산으로 이렇게 갈아탈 부동산이 있다면은 지금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 지금 한번 갈아타 보는 방향으로 이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부동산으로 갈아타지 않고 현금을 가지고 계실 거라면은 오히려 보유를 해서 차라리 나중에 개발이 될 때까지 조금 기다리는 편이 낫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이 지역 같은 경우에 굉장히 시간이 조금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이 공사 기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조금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개발에 호재가 있을 때 한번 다른 개발지로 한번 그리고 그린벨트가 아닌 또 그런 이제 정규직과 함수 관계가 있는 그러한 개발지로 한번 갈아탄다면은 조금 더 빨리 좀 이렇게 부자가 되는 길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전망을 내려보겠습니다. 네. 네, 전문가께서는 갈아타는 방법을 좀 추천해 주셨는데요. 오늘 상담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도움 많이 됐고요. 제가 한 10년 정도 보유했는데 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전문가님이 너무 잘 풀어주셔가지고 네. 마음 한쪽이 좀 그래도 좀 뭔가 시원한 느낌이 좀 있네요. 네, 아우, 다행입니다. 네, 네. 어쨌든 현명한 선택하셔서요.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다양한 고민 사연들 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렸는데요. 자, 전문가와 만나서 얼굴을 맞대고 또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되어 있죠. 세미나 일정도 함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4-5 파이낸셜 뉴스 빌딩 3층에서 원부동산 개발 전문가의 세미나가 열립니다. 9월 15일 금요일 오후 1시 반부터 4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계속해서 서울 성동구 왕십리 진호체 컨벤션 7층 연회장 B홀에서도 9월 19일 화요일 오후 1시 반부터 4시까지 진행이 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계속해서 서울 02-6223-9988번으로 접수된 시청자 여러분들의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연 만나보시죠. 평택시 칠원동 179-1번지를 보유한 지 5년 됩니다. 3.3제곱미터당 40만 원이었는데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보유한 지 5년 되셨다고요? 한 10년 정도 됐어요. 10년 되셨어요. 네. 자, 앞으로의 전망이 어떨지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10년 전에 보유를 하셨는데 한 평당 얼마에 구매를 하셨을까요? 평당 40만 원 거리예요. 이야, 40만 원에요.
네. 야, 굉장히 축하드립니다. 지금 현재 집가 상승이 많이 일어났죠? 글쎄 확 모르겠어요. 알아보지 않아가지고요. 아, 알아보진 않으셨어요? 네. 아마 알아보셨으면 지금 현재 굉장히 이렇게 얼굴에 웃음꽃이 환하게 폈을 것이라고 일단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평택이라는 곳에 대해서 일단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평택 같은 경우에는 이 삼성이라는 반도체 공장이 이쪽에 현재는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이 지금 현재는 가동 중이고 지금 현재 또 이 공장을 또 준공을 하고 있는 그러한 시점에서 삼성뿐만이 이 정규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평택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그 오산시랑 가깝기 때문에 LG가 오산이라고 조금 이렇게 본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평택의 LG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LG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진이 2산업단지까지 이렇게 확대를 하면서 굉장히 LG도 이렇게 규모를 굉장히 넓히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평택에는 또 최근에 굉장히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군 부대가 지금 현재 이 평택으로 사령부급이 이제 이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삼성의 조금 고도 국지화 도시 위쪽으로 보시면은 그 지역은 미 공군 부대입니다. 그리고 삼성의 조금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오시면은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미군 부대, 육군 부대라고 볼 수 있고요. 미군 부대를 통해서 지금 평택의 정규직 창출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에서 정규직이 일단 15만 명, 그리고 LG에서 4만 명, 그리고 미군 부대에서 군무원들까지 포함을 해서 8만 5천 명의 정규직이 한꺼번에 이렇게 등장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평택 전역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런 전례를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평택에는 이 도시 개발이 27개가 동시에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굉장히 집가 상승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지금 한번 저랑 통화를 하시고 그다음에 내일 이렇게 또 한번 방송을 보시고 한번 알아보십시오. 집가 상승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리고 올 12월 달에 이 평택에는 이 브레인시티가 지금 현재 토지 보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인시티 같은 경우에는 삼성 LG 연구단지가 들어오면서 성균관대까지 이렇게 들어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까지는 성균관대까지 완공이 되면은 오히려 더 평택 그리고 이 토지가 이 브레인시티의 주변에 또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치적으로 굉장히 좋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 12월 달에 브레인시티 토지 보상이 나가면은 일단 주의로 대토를 통해서 한 7천억 원에서 8천억 원 정도가 일단 토지 시장으로 흐르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오를 수 있는 그러한 토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청자님, 네. 네,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아유, 기분 되게 좋습니다. 기분이 되게 좋으신가요? 네. 절대 이 땅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에서 팔으라고 해도 절대로 파시면 안 되고 앞으로 그 개발 호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히려 소유를 하면서 이 토지에다가 지금 현재 이제 도로 여건이라든지 그러한 여건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 앞쪽으로 또 간선도로 같은 경우에는 40번 국도라고 하는데 40번 국도는 또 평택에 이렇게 가로를 잇는 국도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38번 국도랑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는 토지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평생 이 토지와 함께 부자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와, 아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헉, 예. 좋은 네, 땅 고맙습니다. 가지고 계시네요. 아니, 10년 전보다 집가 상승이 지금도 많이 됐는데 앞으로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요. 예. 계속해서 보유하시길 바랄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우, 좋네요. 네, 정말 행복하다고 하시니까 저희도 기분이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457-8번지를 거주를 목적으로 구입했습니다. 11월에 입주를 하는데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라고 사연 보내주셨네요. 네,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거주를 목적으로 구입을 하셨고 이제 곧 입주하시겠네요, 11월에.
네네. 네, 앞으로 전망이 어떨지 전문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안양시의 아파트나 이런 건물들의 노후화가 실제로 20년 된 이상 건물들이 50%의 비율을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향후적으로 볼 때 재개발이나 재건축 부분에서도 이렇게 굉장히 진행이 되게 되면 거기 재개발, 재건축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이런 수요층들이 증가하게 되면서 이런 주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예. 그래서 일부 수요층들이 몰려들게 되면서 이게 오히려 지금 이렇게 입주를 앞두고 계신 이쪽으로 해서 조금 긍정적인 요인이 조금 미칠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어떤 정부 정책에 의해서 어떤 일기 신도시들이 굉장히 풍선 효과를 많이 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 가까운 평촌 같은 경우에도 어떤 뭐 굉장히 이렇게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도 근접성이 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외부 요인들을 이렇게 복합적으로 봤을 때 너무 긍정적인 요인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에 뭐 투자의 측면으로 봐도 사실 매력이 조금 있다고는 볼 수가 있지만 어쨌든 실거주의 목적이시기 때문에 이런 시세 차익과 함께 실거주의 목적인 이런 두 가지를 한꺼번에 조금 잡을 수 있는 매력적인 곳이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전망이 좋습니다. 네. 네, 11월에 기쁜 마음으로 입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탄 이신도시 힐스테이트 83제곱미터를 분양받았고 성남 중원구 상대원 2동 4515번지를 보유하고 있는데 둘 중 하나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어느 것이 더 전망이 좋을지 고민입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둘 중에 하나 어느 게 더 좋을지 고민이시라고요. 아, 네네. 네, 어떤 것이 더 좋을지 전문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 시청자님.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네, 지금 현재 그 두 개를 가지고 선택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아, 네네. 그 이유는 뭘까요? 왜 두 개 중에? 그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그렇고 네, 또 입지 조건에 대해서도 네. 그렇고 그래서 좀 고민 중이거든요. 지금 두 개를 다 보유하시면 안 되는 상황이신가요? 아, 가능도 해요. 네네네. 근데 조금 이제 융자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예. 그쪽으로 가게 되면은요. 예. 그래서 좀 네. 약간 부담도 있거든요. 네. 일단 제가 일단 그 양쪽을 조금 비교를 해서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네네. 네. 일단 그 성남 이제 중원구 이제 상대원 이동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주거지로서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이렇게 인프라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조금 네. 생활 여건에 있어서는 조금 주거지로서는 매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또 이렇게 산들이 조금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공기도 조금 이렇게 좋은 곳이다. 녹지 비율도 굉장히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네. 주거지에서도 매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수도권에 가깝다라는 그 매력적인 부분이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도권에 가깝다 보니까 조금 그 접근성이 굉장히 좋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동탄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동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 이제 동탄 이신도시가 이렇게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데 동탄 이신도시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아파트를 굉장히 많이 조금 짓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불안하시는 그러한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동탄 이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 파리 부동산 대책을 한번 보다 보면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금 현재 돼 있습니다. 그래서 투기 가열 지구라든지 투기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 풍선 효과를 통해서
뭔가 이 서울 쪽에 이제 투자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이 도종 대상 구역에 이렇게 조금 투자를 풍선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단기적인 여건이 있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조금 봤을 때 이 주거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된다라면은 동탄 이신도시도 굉장히 이 주거지로서 살기가 굉장히 편리한 그러한 지역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동탄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그 SRT 개통이라든지 이러한 호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교통으로서도 굉장히 이렇게 여건상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조금 매력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혹시 직장이 어디신가요? 아, 직장은 성남이에요. 아, 성남이에요. 네네. 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그 동탄 같은 경우에는 이 이동을 하시게 되면은 굉장히 직장과 일단 멀어지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네. 때문에 조금 몸도 피로도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조금 증가할 수도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현재 거주를 하시기에는 오히려 성남이 조금 더 매력적이다라고 보입니다. 아, 네. 자, 정리를 하자면 둘 다 매력적인 곳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둘 다 보유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해주셨고요. 부담이 되신다면 굳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한다면 성남으로 선택하는 것이 좀 좋지 않겠냐 하는 전문가의 의견이셨습니다. 물론 선택은요, 시청자님의 몫이기 때문에 현명한 선택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의 마지막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산시 송악면 역촌리 481-2번지를 8년째 보유 중입니다.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라고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8년째 보유 중이신데요. 앞으로 네. 전망이 어떨지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어쩜 이렇게 미인이실까요? 감사합니다. 지금 송악면 역촌리에 있는 토지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일단 전체적인 구조로 조금 보게 되면 실제로 여기에 있던 개발에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시간은 조금 걸릴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만큼 다만 어떤 장점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지금 현재 도시가 구성돼 있는 만큼 근접성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실제로 개발의 압력이 있어도 지금 이 지역을 주변으로 개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이 전부 다 이렇게 임야나 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지금 여기 중간으로 임야를 제외한 중간 도로 측을 따라서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짧게 조금 단기적으로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예.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보유를 하고 가신다면 충분히 어떤 매력적인 토지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려드리겠습니다. 네. 안 팔아도 되나요? 네? 안 팔아도 될까요? 지금 어떤 짧게 보시는 어떤 뚜렷한 투자처가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셔도 되겠지만 네. 아니면 이렇게 현금으로 놔두시거나 조금 투자처를 생각해 보신 게 없다고 하시면 현재 가지고 가시는 게 훨씬 더 이득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고 하시네요. 네, 네. 어떻게 고민이 네. 좀 풀리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이렇게 해서 다양한 사연들 소개해드리고 또 상담까지 해드렸는데요. 오늘 상담 받으신 모든 분들 상담 내용 참고하셔서 좋은 일들 일어나시길 바랄게요. 계속해서 세미나 일정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4-5 파이낸셜 뉴스 빌딩 3층에서 원부동산 개발 전문가의 세미나가 열립니다. 9월 15일 금요일 오후 1시 반부터 4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계속해서 서울 성동구 왕십리 진호체 컨벤션 7층 연회장 B홀에서도 9월 19일 화요일 오후 1시 반부터 4시까지 진행이 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부동산 매거진은요, 부동산계의 명탐정들과 함께 해보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오늘 지금 홍성이라는 도시를 돌면서 중점적으로 이렇게 도청 소재지와 함께 개발에 일단 압력을 받을 수 있는 도시를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도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 지나간 기회는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수가 네. 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런 개발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두 번 다시는 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실제로 잘 잡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시청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부동산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전해드리는 부동산 매거진.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